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챕터 4의 취업상담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직업상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포션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취업상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앞에 뭐 상담 이론, 그 다음에 심리상담 이론, 그 직업상담 이론, 뭐 이런 뭐 의사결정 이론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그 전반적인 어떤 심리상담, 직업상담의 어떤 내용들은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의 어떤 개념들 좀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직 역량 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구직 역량 파악. 내담자의 이제 구직 역량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강점이나 약점, 취업 욕구. 뭐 이 강점이라는 것은 이제 뭐 경력이나 학력, 전공, 직업훈련, 인턴 뭐 이런 것들이죠.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뭐 경험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취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관문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주변의 경험들을 봤을 때 이러한 강점들을 좀 파악할 수 있죠.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취업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구직 의지, 뭐 구직 목표, 취업 원하는 뭐 희망 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량의 어떤 내용들은 첫 번째로 강점, 약점, 그리고 이제 취업 욕구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취업 욕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직 욕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이제 우리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구직 역량은 이제 구직 욕구를 그러니까 좀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럼 구직 욕구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구직 욕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구직하게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어떤 강도와 끈기 이런 걸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실직이나 미취업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그 직장을 찾는, 또 어느 직업을 찾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직 상태이거나 미취업 상태에서 뭐예요? 직업 또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구직 욕구는 이제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그 구직 욕구, 질문지, 준비도 검사 이런 것들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구직 욕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자기 존중감 또는 자기 효능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직 욕구를 검사하는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은 이제 많이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요. 조금 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존중하는 거죠.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어떻게 해요? 긍정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 자기 존중감은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 자기 효능감은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구직 욕구의
영향을 준다. 뭐냐면 결국에 내가 직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직 욕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직 욕구를 분석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구직자의 유형. 예, 구직자들은 이제 어떤 유형들을 가지고 있느냐. 구직자 유형은 뭐 취업 의욕이라든지 능력, 기술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고, 유형별로 분류해서 이제 취업 상담하는 데 제공을 할 수 있는데요. 구직자 유형들을 좀 파악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그죠? 강점이나 약점 이런 것들 분류하고 구직 욕구들을 좀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에 좀 포션이 있는지 요것들을 통해서 구직자 유형들을 좀 분류할 수 있고, 요걸 이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희망 직무에 관한 역량 파악. 희망 직무와 역량 파악. 그래서 원하는 것이, 구직자들이 이제 원하는 직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그죠? 그래서 역량이나 직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맥클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과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것이 동기, 자기개념, 특질, 기술, 지식,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량. 이 역량은 동기, 자기개념, 그 다음에 특질, 그 다음에 지식, 기술, 지식,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역량을 뭐라고 얘기하냐? 동자, 특, 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5가지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 직무 수행 역량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통 직업 능력, 기초 직업 능력, 직업 기초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직무 수행 역량. 직무 수행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에 공통 직업 능력, 공통 직업 능력하고 기초 직업 능력, 또는 직업 기초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요 직무 수행 역량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이제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공통 직업 능력, 뭐 또는 기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직업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직 역량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 네, 여기에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거, 직무 수행 역량, 역량이라고 하는 걸 이제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직 활동을 위한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구직 역량에는 뭐 지식, 기술, 태도, 적응, 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구직의 지식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 그 다음에 기술은 그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기술, 태도, 그 다음에 적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요거는 다시 4가지로, 첫 번째로 지식군, 기술군, 그렇죠? 기술, 그 다음에 태도, 네 번째로 적응. 그러니까 구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식과 기술, 그 다음에 태도와 적응,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우리가 하위 요인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직 역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취업 역량이고,
구직자 개인의 취업 역량에 기초해서 장기 실직이 예상되는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사전에 판단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으로 조기 복귀하도록 하는 그런 역량이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과 구직 역량의 하위 역량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구직 욕구나 건강 상태, 연령, 뭐 학력 수준, 미취업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자격증 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역량을 파악한다.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파악한 다음에 결국에 이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나 취업, 집단 상담 또는 취업 훈련, 그죠? 취업 훈련. 그리고 어떤 알선, 알선 또는 사후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후속으로 제공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심리적인 취약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심리 상담을 제공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걸 극복해 가지고 구직 의욕과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요거는 이제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하도록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밑에 이제 취업 효능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업 효능감 내용들은 아까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개념을 좀 같은 맥락에서 취업을 내가 할 수 있다, 취업이라는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이 취업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에 필요한 뭐 다양한 활동에 관련된 자신감, 이것을 능력과 자신감을 취업 효능감이라고 얘기한다. 결국에 취업 효능감은 요 취업자만 빼면 이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된 뭐예요? 네, 능력과 자신감. 이거를 이제 취업 효능감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취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 효능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취업 효능감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수행의 성취, 그 다음에 대리 경험, 뭐 좀 약간 이제 성취하는 경험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는 대리 경험,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 이 설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죠?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정, 이러한 네 가지 어떤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취업 효능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취업 상담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살펴보았고요. 이제 판서 내용을 좀 지우고 취업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제 취업 목표 설정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사실 이제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 앞에서도 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스마트한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스마트는 이제 결국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치버블, 달성 가능해야 되고요. R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현실. 그 다음에 시간 제한적이에요. 제한.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되어 있고요. 이러한 목표들은
구직자가 사실은 목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담 과정에서 구직자가 진술한 내용이 목표 설정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직면한 현재 문제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좀 제시하고 그 목표 실현의 가능성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위 목표를 좀 설정해야 됩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어떤 초기 면담을 통해서 정말 이 내담자가 원하는 어떤 리얼 원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원하는 거. 이 리얼 원트가 말하자면 이제 궁극적인 목표, 또는 장기적 목표가 되겠죠. 목표가 될 것이고요. 이 상담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위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높은 수준의 그런 목표들을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좌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그 계속 세부적인 목표, 하위적인 목표들이 계속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세부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이 세부 계획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목표들을 하위 목표 또는 과정적인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목표 추구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 시간 이런 걸 투입하도록 몰입도를 또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몰입도를 통해서 좀 뭔가 계약을 좀 추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목표 실행을 성공하기 위한 성공적인 목표 실행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몰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몰입도. 그래서 이것을 몰입도를 평가해야 돼요. 이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뭔가 커밋먼트가 돼야 돼요. 뭔가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서면으로 좀 이 계획을 조금 세워야 되고, 그리고 명료화하고, 그죠? 명료화하고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상담자 내에는 협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계약을 주로 하죠.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명료하게 하도록 합니다. 네, 간단하게 해서 이제 이 취업 목표 설정 좀 살펴봤는데요. 판서 내용 좀 지우고 우리가 3절에 있는 구인처 확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구인처 확보, 3절에 있는 구인처 확보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취업 상담을 한다 그러면 내담자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들을 알선해줘야 되는데, 일자리 알선해주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정보들이 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굉장히 좀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민간에서든 아니면은 워크넷 같은 어떤 공공 사이트든 이런 취업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내담자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취업 활동 계획에서 고려할 직업 정보로 이제 취업 산업 분석, 그 다음에 고용 동향, 직업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첫 번째로 고용 정보. 이거는 다시 노동시장 정보. 노동시장 정보로는 이제 고용 정보. 그렇죠? 두 번째로 고용 정보들은 이제 직업안정법에 제시된 이런 고용 정보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은 경제나 산업 동향, 그 다음에 노동시장, 고용 실업 동향, 그 다음에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조건, 직업에 관련된 정보, 채용, 승진, 그 다음에 고용 관리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정보, 고용 관련 각종 지원 및 보조제도, 그 다음에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안정법에 되어 있는 고용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경제 산업 동향,
노동시장, 고용, 그 다음에 실업 동향.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고용 조건. 네, 이런 동향들이나 이제 고용 조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용 정보들이 되겠죠. 그리고 직업에 관한 정보. 네, 그리고 채용 승진.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향후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F에 훈련, 직업 훈련. 그리고 보조, 지원 및 보조. 그리고 네, 구인구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직업안정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직업 정보들은 그죠?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정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고용 정보 안에서, 이 안에서, 그죠? 직업 정보. 이 직업 정보들은 네, 개인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정보. 직업, 미래. 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인 정보 제공과 알선, 그죠? 이런 구인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선을 할 것이냐. 알선과 정보 제공.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적중 알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채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적중 알선, 네, 이런 표현들을 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용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채용 공고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뭐 게시하거나 아니면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적중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직자의 희망 조건,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채용 정보를 뭐 필터링을 하든 분석을 하든, 뭐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방식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료를 제공하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밀화되어 있는 내담자의 맞춤형으로 조금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알선들을, 채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중 알선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이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이런 고용정보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서 내용 지우고 이제 구직활동 4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에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구직활동 지원.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그죠?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주로 이제 구직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입사 서류를 제공하거나,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자기소개서 같은 걸 좀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네, 구직활동에서의 이제 구직 서류가 있습니다. 네, 구직 서류. 네, 구직 서류를 만드는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작성해주는 지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력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력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입사 서류들이요,
이런 거 작성해본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입사 서류들을 작성하고 뭐 어떤 식으로 그죠? 지원할 때 뭐 이메일로 지원을 하는지 또는 뭐 서면으로 하는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뭐 멘트를 쓸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인 업체나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력서에서는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들을 좀 충분히 써야 되고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뭐 비워두지 좀 않도록, 예, 그죠? 지원 분야를 좀 명료하게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뭐 정성적인 부분, 이력서는 사실은 이제 정량이라면 자기소개서는 이제 정성이죠. 그러니까 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자기소개서는 정성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력서에 다 담을 수 없는 뭐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입사 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서 내담자 본인이 그 직장에 정말로 필요로 한 인재상이다라는 걸 어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력서들은 조금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소제목들을 좀 잘 이쁘게 잘 다듬어 가지고 그 채용 담당자가 좀 충분히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타 기법들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네, 스타 기법 보면은 이제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액션과 리졸트로 이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그래서 상황, 어떤 뭐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과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대처,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땠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 뭐 이런 내용들로 스토리텔링을 좀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또 되게 임프레션 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합격하게 되면 면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지원하게 됩니다. 면접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준비하는데요. 그 뭐 자신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에 좀 잘 적합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술적인 전문적인 부분, 직무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잘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대다 면접일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발언들 같이 이렇게 뭔가 인터랙션하는 그런 거, 자기가 막 외워가지고 이제 뭔가 한다 이러면은 조금 불리해지겠죠. 그 다음에 시선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이나 비전 이런 것들 좀 잘 제시해야 된다. 뭐 유형별 면접이 있는데요. 유형별 면접. 첫 번째 인성 면접. 뭐 경쟁률이 막 치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인성 면접 같은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태도나 뭐 의지, 화법, 그 다음에 성향, 풍기는 이미지 이런 것 좀 주로 많이 보겠죠. 두 번째는 이제 PT 면접. PT 면접. 그래서 1대 다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이제 뭔가 발표를 통해서 직무의 적합도들을 조금 더 우선시 보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좀 가지고 이제 PPT, 발표를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량 면접. 네.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뭐 꼬리 물기식의 어떤 면접, 좀 약간 압박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평가하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그런 질문 스타일 면접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 이제 이해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토론. 주로 이제 그 어플라이하는 이제 지원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구성원과의 어떤 타협이라든지 리더십, 대인관계, 의사소통 역량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는 그러한 면접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접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뭔가 데몬스트레이션, 시연해 볼 수 있고 롤플레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 작성이라든지 면접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직 활동 지원을 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들 좀 살펴보셨고요. 이제 5절에 사후 관리 부분들은 요 판서 내용을 좀 지우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후 관리는 이제 결국에는 활동 지원까지 끝나서, 그죠? 뭔가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 세계 이런 것들 다 이제 대안을 탐색하고, 실행 계획까지 다 세우고, 실행을 해서, 그래서 면접도 보고, 그래서 서류도 제출하고, 면접도 보고, 그래서 이제 뭔가, 수행이 됐을 때, 의사결정이 됐을 때, 취업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사후 관리, 또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 미취업자의 사후 관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후 관리는 크게 이제 취업자, 미취업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1회 이상의 취업자에게 유선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근속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모니터링을 좀 주로 하겠죠. 모니터링 이런 거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재취업이 될 경우,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재취업을 해야 되는 경우 재취업 지원을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재취업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나 애로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지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자에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앞에 했던 취업 상담들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구직 동기부여 계속 이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구직 욕구들을 좀 고취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SNS라든지 이런 구직 활동 지원 정보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요. 단기 특강이나 프로그램, 특강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 종료 후에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뭔가 강화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또 추가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업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정보를 좀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4챕터 내용들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챕터 5의 직업 복귀 상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